오늘 정치마수다. 양문석 전 방통위원,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당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그 기자회견 보셨죠? 예, 그 봤습니다. 총평부터 해볼까요? 전체적으로 참고할 만한 내용도 있었고, 그리고 국민들이 묻는 사안에 대해 가지고 답을 하셨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안타깝게도 좀 말실수들이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은 지적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 특히 최근에 이제 많은 국민들의 마음 아프게 했던 정인이 문제 같은 경우에 입양과 관련된 대통령의 어쨌든 입장이 어떻게 되나 봤더니만은 답변하시는 과정 중에서 그 입양하는 측에서 사실상 마음에 들지 않으면 파양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아이를 바꾼다라는 이제 표현을 쓰셨거든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국민 정서가 다 있지 않은 것들인데 대통령께서 평소에 안 그러시다 가끔씩 그 실언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세월호 아이들에게 고맙다고 하신다든지 아니면 뭐 다친 장병한테 가서 짜장면 같은 거 먹고 싶냐 그러신다든지 뭐 그런 말실수가 오늘의 어쨌든 그 아주 허심탄회한 형식의 그런 어떤 기자회견을 좀 빛을 발하게 한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잠시만요. 국정농단 사건 이재용 파기환송심 징역 2년 6개월 시형 선고했다는 속보 들어와 있습니다. 예. 저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요.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께서 어쨌든 야당이 계속 지적했던 것처럼 공급 위주의 정책을 확대하겠다. 그리고 시장이 기대하는 것 이상의 수준으로 하겠다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이제 뭐 변창흠 장관이라든지 이런 실무자들이 그 대통령의 발언에 맞게 실무 정책들을 준비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파격적이란 어떤 대통령 말씀이나 어떤 그 시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그런 데서 굉장히 기대를 합니다. 어쨌든 대통령께서 주택 공급에 있어가지고 아까 시장의 기대치를 상회하는 만큼 하겠다 하셨기 때문에 좀 현실적인 어떤 실무진들의 말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약간 특기야만 했던 거는 이제 윤석열 총장이나 이러면 감사원과의 갈등 관계에 대해 가지고 기자들이 질문을 했더니만은 그 부분은 윤석열 총장은 뭐 우리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뭐 이런 취지로 이야기하고 감사원도 감사원 할 일을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답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는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야당에서 가장 우려했던 것은 대통령께서 추미애 장관과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신가 그런 부분이 우려됐었는데 오늘 확인된 것은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의 생각은 온도차가 좀 있었다라는 것이고 최근에 감사원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도 감사원이 정치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랬기 때문에 대통령의 최측근이라 할 수 있는 전직 비서실장 임종석 실장의 다소 이제 좀 과도했던 발언들 이게 대통령의 의중이 아니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대통령께서 그런 어떤 감사원에서 추진하는 감사라든지 아니면 검찰에서 지금 추진하는 좀 정권이 아파할 수 있는 수사에 대해 가지고 오늘 천명하신 것처럼 굉장히 중립적으로 관리하신다면은 그 부분은 야당이나 아니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우려가 좀 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여당 여쭤보기 전에 속보 잠시만 전해드리면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징역 2년 6개월 법정 구속됐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자, 양 의원님. 지금 뭐 총평은 여당이시니까 뛰어넘고요. 뛰어넘고 이차고 말씀한 그 얘기부터 해볼까요? 윤석열 총장과의 갈등은 정치를 염두에 둔 거 아니다.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의 의중이랄까?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하시죠.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가 하나고 그다음에 감사원 수사 문제는 감사원에서 자료를 이첩해서 검찰에서 수사한 것이다. 이게 일반적으로 정부가 검찰에 수사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거의 수사가 들어가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자연스러운 행정행위로 바라봤다는 측면이 당과 그 청와대의 관점이 달랐다라는 측면들에서 윤 총장 부분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리고 이제 윤 총장 부분에 있어서 그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기도 두 가지 이야기를 했죠.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조용하면서 밑으로 썩으면 좋겠냐. 안 그러면 드러나서 불편하더라도 이 과정들이 계속해서 진전되면 좋겠냐 이런 이야기였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의 의미를 부여했고 아주 그 언론이 주목하지 않은 부분 중에 개인적인 갈등으로 비춰진 측면도 있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다. 이런 거의 사실상의 사과의 발언을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양 의원님 말씀하신 건 다 어떤 공감을 하면서도 그 부분 윤 총장이 정치를 하려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는 그 부분은 여당의 그동안의 판단과 다른 건 분명한 거 아닙니까? 그건 어떻게 해석하세요? 어쨌든 먼저 그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먼저 했고, 예. 그다음에 오늘 대통령께서 또 그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검찰총장은 공무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기본적인 공무원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천명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 정치적으로 뭐 윤석열 총장의 이후 행보를 묶어 두려고 한다, 가둬두려고 한다, 정치를 못하게 하려고 한다, 견제한다, 이런 다양한 해석들은 그 충분히 있을 수 있으나 네.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늘 하신 이야기는 분명하게 검찰총장은 현재 공무원이고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공무원이고 그 공무원의 행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네.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다. 예. 이런 이야기를 거기 했다고 안 왔다는 않을 것이다도 있지만 안 왔다는 판단도 있단 말씀이시죠? 저는 당연히 예. 그 이야기가 예측은 현재의 행태에 대해서 그 바탕으로 해서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기 예.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예. 그 바라보고 있더라. 제가 여쭤보는 건 그겁니다. 예. 당과의 해석 어떤 윤 총장의 행위나 감사원장의 행위에 대한 당과의 온도 차이가 분명한 거 아니냐 이 부분을 여쭤보는 분명하죠. 예. 분명하고 예. 그 분명함에 있어서 더 이상 예. 윤 총장과 추미애 장관의 갈등을 둘러싸고 논쟁이 확산되고 국민들의 시선이나 길을 뺏는 예. 이러한 이 의미는 그 논란은 무의미하다라고 예.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고 알겠습니다. 저는 근데 예. 오늘로 인해 가지고 오늘 기자회견으로 인해 가지고 여권에서 이제 세 분의 정치인들이 참 곤란한 위치에 빠지게 됐습니다. 먼저 방금 지금까지 언급됐던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대통령께서 이렇게 윤석열 총장에 대한 신임 의지를 밝히시고 우리 정부의 검찰총장이다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렇다면 추미애 장관은 이런 분에게 왜 이렇게 정치 편향성 논란과 더불어 가지고 뭐 징계하려고 하고 감찰하려고 하고 이래 가지고 이런 사단을 일으킨 것인지 첫 번째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미애 장관이 좀 반성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사면 논란이 있어 가지고 이낙연 대표가 원래 청와대와 상의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중론이 있었는데 오늘 보면 대통령께서는 그보다 신중한 자세셨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낙연 대표가 개인적인 어떤 정치적인 어떤 상황 때문에 진짜 이런 논란을 일으켰다 그러면은 이 부분도 이낙연 대표에게 좀 타격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장기간 좀 정치적인 발언을 자제하시다가 뜬금없이 이제 그 감사원을 공격하셨던 임종석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이냐. 왜냐하면 이 정부의 초대 비서실장을 지내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도 어떤 정권과의 교감이 있는 상태에서 그런 발언을 하신 거 아니었냐. 왜냐하면 발언이 너무 셌던 게 뭐냐면은 최재형 감사원장이랑 뜬금없이 전광훈 목사를 엮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두서없는 발언이 어디서 나왔는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었는데 이 세 분의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과 아주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은 교감이 있었던 건 아니라는 게 확인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분들에게는 정치적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하나 좀 대답을 반론을 피하셔야 될 것 같은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 사과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셨는데 어쨌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그 갈등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는 검찰의 그 문제를 많이 봤어요. 그리고 오래된 검찰의 잘못된 관행을 많이 봤고 그것들에 대해서 이후에 어떻게 고쳐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많은 힌트를 줬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야기했거든요. 민주주의의 그 과정이고 발전 과정에서 엄이 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고 사적인 개인적인 갈등도 일정하게 있었다라는 부분을 동의했는데 그 부분은 윤석열, 추미애 동시에 그 비판받고 사과해야 되는 영역이지 추미애 장관만 꼭 집어서 추미애 장관만 잘못했다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둘 다 잘못했다는 양비론이면 동의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낙연 대표는 계속해서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청와대하고 사전 교감이 없었다.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통합에 대한 절실함과 절박함의 발로다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청와대 교감이 있었던 것처럼 행세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와대와 이낙연 그 대표는 구분해줘야 된다는 거. 마지막에 감사원 문제에 대해서 임종석 그 전 비서실장이거든요. 대통령과 현 비서실장이 감사원에 대해서 그렇게 지적을 했었으면 심각하게 대통령의 이야기가 거짓말이 될 수도 있는데 전 비서실장이고 대부분 전 비서실장들이나 전 청와대 수석들은 한번 나가고 나면 대통령하고 직접 소통하지 않는 건 기본적인 상식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청와대 일부와 그 논의를 했을 수는 있겠으나 대통령의 어중을 정확하게 읽고 대통령의 어중을 반영한 전 그 비서실장의 표현과 발언은 아니다.
저는 그래서 부분에 이 세 분이 아까 부분에- 말했던 것처럼 다소 앞으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 입장에 봤을 때는 네. 곤란한 위치. 왜냐하면 대통령과의 어떤 교감이 없는 상태에서 굉장히 강한 정치적 메시지를 냈는데 그것들이 대통령에 의해서 약간 부정된 상황이거든요. 예. 그리고 저는 이제 가장 놀랐던 게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제동을 좀 걸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은 지금 이제 뭐 김학의 차관 출국 금지권에 대해 가지고 추미애 장관이 선언적인 판단들을 했거든요. 이건 뭐 문제가 되지 않고 법무부 장관의 권한 안에 있는 일이다 뭐 이런 판단들을 했는데 사실 이제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는 것이고 추 장관이 지금까지 검찰에서 아까 뭐 양 의원님도 열거하셨지만 검찰의 어떤 그 결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견되었을 때 보였던 일반적인 자세가 너무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 뭐 미란다 원칙 이런 얘기 할 것도 없이 추미애 원칙 알고 있어요. 검찰이 뭐 잘못했다 소리 듣자마자 바로 반응하셔가지고 인사조치하시고 감찰하고 징계하고 이게 추미애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검찰에서 절차적인 문제가 드러난 것에 대해 가지고는 본인이 앞장서가지고 문제 없다 이렇게 커버를 해주고 계시거든요. 저는 이런 걸 봐서라도 추미애 장관은 앞으로 이런 행동에 대해 가지고 오늘 대통령 말씀하신 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좀 자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일찍이 그 문책을 하셨죠. 추미애 장관은 문책한 게 아니고 민정수석을 그 임명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민정수석을 경질함으로써 그 이 법무부와 검찰 간에 있어서의 그 불필요한 갈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경고를 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추미애 장관하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 건은 알겠는데요. 네, 네. 이낙연 대표는 좀 면이 안 서는 건 맞죠? 정치적으로? 어떻습니까? 그때 제가 그 처음에 우리가 네. 이 논의를 했었을 때 어떻게 사면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저한테 질문을 주셨었을 때 이낙연 대표의 실수다. 예.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사면론 자체는 현재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중도층의 많은 분들도 아니다라고 이제 이익공유제는 어떻습니까? 오늘 대통령 발언은 했고요. 그 이낙연 대표의 어떤 제안을 약간 무색하게 한 겁니까? 아니면 같은 방향입니까? 저는 같은 방향이라고 방향입니까, 그러면? 봤는데요. 예. 오히려 정의당은 그걸 제도화하자라고 치고 들어왔었지만 예. 대통령이 예전 한미 FTA 그리고 한중 FTA 과정에 있어서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과 관련된 상생 기금을 만들었듯이 예. 제조업과 이 공기관이 상생 기금을 만들었듯이 코로나에서 크게 이익을 본 집단과 크게 손해를 본 국민이 있으면 여기에서도 상생 기금을 만들어서 풀자. 이게 기본적으로 자발적인 이익 공유제거든요. 예. 그러면 이낙연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의 이 공유제에 대한 같단 말씀이시죠? 기본은 예. 같다고 저는 봤거든요. 저는 차라리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데 정의당이 말하는 것처럼 차라리 증세를 하든지 그렇게 제도적인 면을 강화해야 되는 것이지 저는 지금 말하는 것처럼 선의에 의한 어떤 기금 모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공교롭게도 오늘 사실 그 기금 모금 해가지고 거기에 협조했던 사람이 지금 구속 났다고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 동계 스포츠센터 만든다 그러고 뭐 재단에 돈 넣으라 그러고 했더니 그게 사실 준조세 성격의 기업에 대한 압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세 법정주의라는 말이 있듯이 결국 이런 것들 사회에 재배분하려 그러면은 조세를 벗어난 방식으로 자꾸 기업에게 이제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 저는 뭐 항상 어떤 정책이든지 간에 선의를 기반으로 하지 않은 정책은 없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누자는 취지엔 공감하겠으나 그게 형식이 명확하지 않으면은 오늘 2년 6개월 징역 판결을 난 것처럼 결국 기업 입장에서는 거기서 머리를 써야 되는 것이거든요. 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얼마를 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하는 것 자체가 준조세의 성격이고 기업에게는 굉장한 부담입니다. 저는 달리 생각을 하는데요. 예. 오늘 그 기자회견 과정에 있어서 두 분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강력한 인센티브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 이렇게 그 상생 기금에 참여했었을 때 그 기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인센티브로 보상하겠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자, 이 강력한 인센티브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죠. 어쨌든 정부의 이 일을 강급 공사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세제 혜택을 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 연구기금을 사용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세금과 알겠습니다. 기금과 그다음에 정부에서 발주하는 이러한 다양한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강력한 인센티브라는 부분은 오히려 제도로 안정화시키는 것보다 아니, 더큰 지금 반대급부가 있는 거죠. 예. 오늘 그 법정 구속되신 분이 네. 기업을 승계하는 데 있어가지고 편의를 봐주는 아주 강력한 인센티브를 줬다가 저렇게 되신 건데 네. 거기다 대놓고 지금 아까 말했듯이 제도화하는 것이 아니라 니네가 알아서 기금을 내면은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판결과 너무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저는 아까 저도 취지는 이해하겠지만은
구체적으로 인센티브라고 하면 전 이런 거죠, 오히려. 예를 들어 지난번에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깎아주면 50% 정도 이제 지원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명문화된다면 모르겠지만은 알아서 좀 내십시오. 이런 거는 굉장한 기업에 대한 압박입니다. 그거는. 근데 이제 그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사례하고는 좀 다른 거죠. 거기는 사적인 그 이익에 대한 부분이고, 그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리고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강력한 인센티브는 공적인 부분이고 합법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영역과 숨겨지고 밀실에서 진행되는 야합과는 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게 약간 이해 안 가는 게 내면은 세금을 깎아줄게랑 세금을 더 내랑 뭐가 다릅니까? 자, 세금에 대해서는 제가 대통령께서 이야기한 게 아니고 제가 인센티브의 종류가 세제 혜택이 있을 수도 있고, 그죠? 기금의 그 지원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정부의 그 일에 강급 그 발주하는 일에 참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양 의원님, 제가 어떤 이 최고 말씀 중에 그거를 이재용 회장과 비교하는 건 저도 잘 이해는 안 가는 건 동의하지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왜 그걸 진짜 선의에 자꾸 의존을 하시려고 그럽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도화해서 분명한 어떤 기준을 정하고 하게 해야지 왜 자꾸 어떤 선의나 어떤 불규칙한 누군가의 자의가 개입할 수 있는 그거에 의존을 하려는 제도가 과연? 자, 기본적으로 야당에서 시장 경제의 원칙과 질서에 대한 그 비판들이 이 공유제가 나오자마자 바로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 경제 원리에 반한다라는 컨셉으로 바로 대응을 했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문재인 대통령 오늘 고민이 많았던 표현이란 말이에요. 강력한 인센티브를 이야기하면서 선의와 상생기금, 그 다음에 예전 그 한중 FTA의 그 사례 이런 것들을 그 살펴보면 시장 경제에 대한 그 훼손에 대한 그 부담감들이 현재 상황에서 이익 공유제는 자발적 그러면서 정부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어시스트 뭐 이런 것들로 그 압축된 것 아니냐. 근데 저는 이제 그 기준이 제가 이제 계속 명확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참 모호해질 만한 것이 예를 들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코로나가 오기 전부터 이런 언택트라는 것에 대해서 미리 투자를 해서 대비했던 기업들도 있고 아니면 진짜 우연하게 얻어 걸려가지고 매출이 늘어나는 기업도 있고 예를 들어 전자에 해당하는 예를 들어 이런 상황에 미리 대비를 해가지고 만약에 잘 대처하는 기업들이라고 한다면은 이건 사실 노력에 대한 보상의 측면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일률로 그어가지고 니네 이익이 늘었으니까 내놔라 이렇게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일찍 나는 새가 벌레를 더 잡는다. 그건 일찍 나는 거에 대한 보상이죠. 근데 일찍 나는 새가 일찍 잡아먹힌다. 이래버리면은 이건 앞으로 일찍 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놔라라고 하는 것이 제도화시키는 것이고요. 야, 내주면 함께 좀 살자. 진짜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드니까 함께 좀 살자. 그리고 우리가 더 너희들이 내놓은 부분에 있어서 일정하게 우리도 그 지원해 줄게. 이거는 같이 좀 살자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내용이 다른 거예요. 의무적으로 제도적으로 법제화시키지 않는 내용이 말 그대로 일찍 나는 새가 좀 더 많은 먹이를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시장 경제의 원칙이면 시장 경제의 원칙에 크게 위배되지 않으면서 상생할 수 있는 이러한 조건들은 자발성에 호소하고 하는 거죠. 양 의원님. 근데 예를 들어서 저도 그 약간 자의적인 부분은 약간 갸우뚱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요. 선의에 의존하는 부분은 항상. 근데 그래서 현대가 예를 들어 얼마를 기여하기로 했으면 뭐 하나가 눈치 안 볼까요? 우리 풍토에서. 아니 근데 이제 우리가 근데 그럴 바야 정의당 얘기대로 기준을 만들어서 세금을 걷고 거기서 하면 될 걸 왜 자꾸 어떤 선이나 자의에 의존을 할까 하는 의심을. 근데 그 부분은 이제 난 국회의 영역이라고 봐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시장 경제의 원칙을 가능한 한 훼손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고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그 이채고나 앵커께서 지적하는 오히려 다양한 눈치와 또 그 새로운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제도화시켜서 공정하게 그 풀어나가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는 그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지고 국회에서 합의가 만들어지면 저는 오히려 그쪽에 더 힘을 실어주고 싶은데 대통령이 만약에 오늘 먼저 치고 나왔다. 라고 했으면 봐라 또 하면서 시장 경제를 훼손하고 자본주의 체제를 갖다가 부정하고 뭐 이런 식으로 또 그 색깔론들이
얹혀 들어올 가능성이 예. 아주 높거든요. 알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예. 뭐 지금 이미 우리 조세제도 하에서도 보통 기업이 100원을 벌면은 그 중에 이제 법인세랑 여타 세금을 인해 가지고 30원 정도는 세금을 뱉어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 1조를 벌던 기업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떤 특성상 2조를 벌었다 하더라도 추가로 본 1조에 대해 가지고 30% 정도는 이미 여러 가지 세금으로 회수가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더 이걸 마진을 늘리겠다는 것인지도 약간 모호한 것이. 근데 이쪽으로 제가 하나 여쭤보는 예. 게 국가가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예, 예. 그러면 기업들도 좀 어떤 자의에 의존할 게 아니고 야당 입장에서도 이 정도의 선에서 이렇게 제도적으로 좀 더 받아서 해야지 국가 재정도 굴러가고 그럴 거 아닌가요? 그래서 거기에 예. 대해서 야당도 예. 그렇고 정의당도 그랬고요. 얘기 나왔던 건 재난특별세를 걷자라는 예, 것이 예. 이것은 이제 조세 법정주의의 틀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하고 그 안에 개수 조정할 수 있겠죠. 그래 한 2% 어때? 예. 아 2% 너무 적은데 이렇게 당끼리 협상할 수 있겠지만은 선의는요. 이거는 약간 좀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전에 선의는 의심하지 않지만은 선의에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걸 모금하겠다는 거는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근데 봅니다. 법적으로 이 제도화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게 예. 그럼 이익본 집단이 누구냐?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그 영업이익률을 놓고 이익을 받다 안 받다 할 거냐? 근데 이런 측면에 있어서 그 구분하는 게 그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자발적 선의가 효과도 빠르고 그 다음에 의미 있는 것이 아니겠냐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예. 예, 다른 얘기 좀. 자, 대통령 오늘 말씀 중에 보편지급이냐 선별지급이냐도 언급을 하셨는데요. 네네. 예.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 어떻게 딱 끊을 수 없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예, 그렇죠. 이제 상황에 따라서 예. 다르다. 그리고 지금 제3차 재난기금이 그 배포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 4차를 지금 하자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예.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나 했고 그다음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이제 이재명 그 지사 예, 예. 그 문제를 말씀 여쭤보려고요. 언급을 했는데 예. 중앙정부의 정책에 지방정부가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이재명 지사를 안았단 말이에요. 예. 이제 이런 측면에 있어서 오늘 대통령의 전체적인 컨셉은 그 통합과 포용의 영역에 있어서 상당히 의미 있는 예. 그 일관성을 가지고 있었지 않았냐. 저는 그리고 가능한 한 그 당 내의 갈등이든 그다음에 야당과의 갈등도 최소화하기 위한 예. 아주 고뇌에 찬 그 고민들이 계속해서 나왔다. 예.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아까 이제 초반에 그 파양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우리 이채구가 말실수 이제 이야기를 예, 했는데 예. 아, 그건 맞습니다. 네, 그 부분조차도 예. 각본 없는 드라마의 진솔한 그 국민과 기자와의 대화의 장이었다라는 측면에서 예. 보면 충분히 예. 평가받을 수 있겠지만 그러한 표현들은 그 좀 더 그 영역에 있어서 정책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 뭐 동구의 영역이 있고 완전 예. 그 이 또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정책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세세하고 일일이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니 저는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아까 지적했던 것이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어쨌든 인권 변호사부터 해가지고 결국에는 예를 들어 고용에 대해서는 쉬운 해고를 막자라는 것이 민주당의 핵심 정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 파양 같은 경우는 이건 약간 쉬운 파양이거든요. 본인이 이제 맞지 않는다 생각하면 아이를 바꾸라는 표현까지 있으셨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은 저는 대통령 진위가 절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실수라고 네. 이제 언급을 했던 것이고 청와대에서 이 부분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오늘 중으로 좀 해명을 좀 제대로 했으면 거기 이제 좋겠습니다. 전제가 예. 그 두 죄송한데요. 예. 예. 오늘 저희 코너가 많고 예. 오늘 여러 가지 어떤 아시다시피 이게서 좀 끊어야겠어요. 뭐 다른 코너 때문에 저희들이 밀린 거예요. 꼭 그건 아니에요. 이 시간이 가장 깁니다. 저희가 많이 떠들었습니다 벌써.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